할머니 혹시 카드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ATM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요. 거기서 뭐 하러 그래 이제 그 돈으로 다른 일 할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할머니 딸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계속 카드를 넣었다 빼었다 반복했고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안내 음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카드가 안 되고 통장도 정지된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제 그 돈으로 다른 일 할 거라니까. 그럼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세요? 저희는 생활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용돈은 다 어디 갔어요? 내가 너희들 속셈을 끝까지 모를 줄 알았니? 나 양로원 보내놓고 이 돈도 뺏고 내 재산도 다 뺏어갈 생각이었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3세 이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딸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딸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한때는 할머니의 인생을 다 바쳐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를 속이고 전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처럼 느껴졌어요. 어차피 기다리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받아갈 재산이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져가 보겠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어머니를 양로원에 집어넣으려던 딸이었죠. 이순자 할머니는 그런 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주고 제발로 양로원에 들어가서 본인의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딸을 빈털터리로 쫓아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언젠가 나이를 더 먹고 제 몸을 못 가눌 때가 온다면 모르겠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 당장 양로원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훗날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모를까 가능한 시간까지는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양로원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약 20년 전에 어떤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미용실을 운영했고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이 은퇴를 할 당시에 이순자 할머니 명의로 된 미용실 건물 하나와 원룸 세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월세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부부가 살고 있는 빌라도 있고 가끔 미용실에 나가서 단골 손님들 머리도 해드리며 마냥 놀고 먹지는 않을 생각이라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 생활을 즐겨볼까 싶었을 때 남편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무척 클 수밖에 없었죠. 슬픔에 빠져 있는 이순자. 할머니에게 누군가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야 잡생각도 안 나고 좋지. 마침 내가 일하는 곳에서 단기로 일해줄 사람 구하고 있거든. 그 친구는 작은 양로원에서 생활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주방에서 일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크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밥도 잘 챙겨 먹지 않게 되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며 끼니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 예전에 미용실 하면서 직원들 밥 해주던 솜씨 있잖아. 그 실력 썩혀둘 거야. 그렇게 친구에게 등 떠밀리다시피 양로원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이순자 할머니 스스로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틀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그만두고 나와버리게 되었죠. 처음 도착한 양로원은 겉보기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라 좋았습니다.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직원도 많지 않아 가족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순자 할머니가 일을 해야 할 주방에 도착했을 때 모든 환상이 다 깨지게 되어 버렸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주방을 보자마자 본인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좁고 열악한 주방 바닥은 기름때로 까맣게 얼룩이 져 있었고 끈적끈적 신발에 들러붙는 느낌이 최악이었어요. 조리도구들은 10년은 넘게 사용을 한 것처럼 전부 코팅이 벗겨져 있었고 플라스틱 주걱들은 끝부분이 전부 녹아 있었죠. 가스렌지나 도마 냉장고에는 온갖 찌든 때와 고춧가루 양념이 찌들어 굳어 있어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정말이지 주방에 있는 것 자체로 식중독에 걸릴 것처럼 더러웠어요. 당장이라도 바퀴벌레나 쥐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이곳에서 조리되는 음식을 먹었다간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병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주방에서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싶었어요. 무언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환경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아무래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행주를 빨아 청소부터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 지금 뭐 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 없어. 빨리 이것부터 씻고 다듬어야 돼.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가 생각하기엔 이런 곳에서 음식을 만들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될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있는 곳인데 혹시 밥을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원장에게 달려가 주방 청소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에이, 지금까지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 보건소에서 위생점검 나온다고 하면 그때 청소하면 돼요.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좀 부탁할게요. 원장은 그 말을 남기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기는 약속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며 승용차를 타고 나가버렸죠. 이순자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주방으로 돌아가 식사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어찌저찌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었는데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은 식당에 내려와서 밥을 먹었고 침대에서 꼼짝 못하는 노인들은 밥을 침대까지 가져가 보호사가 먹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우연히 화장실을 가는 중에 그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눈물이 흐를 정도였어요. 밥이며 반찬이며 모든 음식들을 국그릇에 개밥처럼 담아 거동이 힘든 노인들의 입에 그야말로 밀어넣는 수준이었죠. 나중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할 일은 많고 밥 먹일 시간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비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그전에도 양로원에 대해 좋은 인상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크게 충격을 받아서 절대 양로원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어찌저찌 그날 근무는 끝까지 다 했지만 퇴근길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은 물론이고 이순자 할머니의 친구까지 한번 일하기로 했는데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따졌지만 절대 돈을 받고 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양로원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순자 할머니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남았고 일을 그만둔 이후로도 며칠 동안이나 악몽을 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화장실 갈 정신만 남아 있다면 절대 양로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이순자 할머니도 70대가 되었고 70 중반 나이가 넘어서자 그런 양로원에 있던 할머니들이 마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아픈 곳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본인의 딸 때문이었죠. 이순자 할머니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고, 아들은 15년 전에 결혼해서 제주도로 이주해 살고 있었어요. 딸은 이순자. 할머니의 집과 20분 거리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고요. 딸은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가 되었고, 사위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3년 전 딸의 식구들과 동거를 하여 지내게 되었어요. 동거를 하게 된 배경은 이순자 할머니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삔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건 아니라 천만다행이었지만 발목이 부어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딸이 병원을 모시고 다니며 나름대로 극진하게 보살폈어요.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병원에 어떻게 혼자 다녔나 몰라. 아니에요. 엄마가 아프면 당연히 와야죠. 여기까지 온 김에 밥 먹고 가. 내가 금방 밥 차려줄게. 엄마 아픈데 어떻게 밥을 차려요. 그리고 아까 그 말 하셨잖아요. 그랬나? 내가 깜빡했네. 엄마 혹시 그거 아니죠? 검사라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순자 할머니는 그저 깜빡했을 뿐인데 딸은 대뜸 치매 검사를 받아보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 예전부터 양로원 가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벌써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이순자 할머니가 왜 양로원을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이런 농담을 하는 딸을 째려봤어요. 나 치매 아니다. 이 정도로 양로원에 가야 하면 세상 모든 노인들 다 양로원에 있지. 이순자 할머니가 발끈하자 딸은 그저 농담이었다고 말했고, 그렇게 그날의 대화는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발목을 다쳐 병원을 다닌 지 2달쯤 되었을 때 갑자기 딸이 사위와 함께 이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꽤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뜻밖의 이야기에 이순자 할머니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위가 이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님 발목 다치신 일도 있고 저희들이 상의를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사시니까 대화할 사람도 없어서 기억력도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직도 발목 통증이 싹 나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는 되었어요. 그리고 기억력도 그날 아침부터 준비해 병원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뿐이지. 평소 기억력은 아직 멀쩡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들 보살핌 받을 정도는 아니야. 발목도 다 나았고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너희들 불편하게 갑자기 왜 모시고 살겠다고 난리야. 이순자 할머니의 의지는 단호했지만 딸과 사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지금은 괜찮으실지 몰라도 앞으로의 일은 모르잖아요. 또 저번처럼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대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딸의 말은 조금 무섭긴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봐서라도 같이 살아요. 결국 딸과 사위의 간청을 못 이기고 동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집이 30평으로 넓어서 딸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고 나니 이순자 할머니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들은 늙으면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던데 이순자 할머니는 동거를 한 뒤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직 본인은 건강하다 생각하고 자식들의 돌봄을 받을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동거하고 나서는 삶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딸 역시도 대학 졸업까지만 같이 살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딸과 함께 산 날보다 따로 떨어져 산 날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순자 할머니의 딸이기보다는 한 가정의 주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딸뿐만 아니라 1년에 몇 번 안 보고 지냈던 사위와 손주. 둘까지 같은 공간에서 지내려고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딸 사위도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이순자 할머니가 유독 심했습니다. 아무래도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게 이순자 할머니이기도 하고 자기만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내일 지훈이 현장 학습 간대요. 제가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지훈이 도시락 좀 싸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락, 김밥 싸주면 되는 거니? 네, 김밥이랑 같이 먹을 돈가스 정도 튀겨서 싸주시면 돼요. 김밥 재료는 냉장고에 있고 돈가스는 냉동실에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혹시 빨래하실 거면 제 원피스는 따로 빨아주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얼떨결에 딸이 주는 옷을 받아들었어요. 딸 사위가 출근하고 나면 이순자 할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살 때는 편하게 살았고 집안일도 그리 많지 않았지만 식구가 4명 늘어나니 할 일도 많더라고요. 이제는 내 몸 하나 챙기며 살기도 힘든 나이 자기들이 모시고 살겠다면서 어째 더 부려먹는 느낌도 들었어요.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오히려 없던 병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해달라는 대로 빨래를 하기 위해 쌓여있는 빨래통을 들고 세탁기로 가져가면서 이순자 할머니는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넘어져 잠깐 거동이 불편했던 것뿐이지.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 건강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 식구가 자신의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동거를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은 좀 이르구나 생각했어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 80이 넘으면 모를까 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순자 할머니가 월세를 받고 있는 원룸 중 하나가 계약 만기가 되었고 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채 이사를 나가버렸어요. 방은 하나였지만 화장실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고 1층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입점해 있는 신축 건물이었죠. 주변 환경이 좋고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 꾸준하게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계약 때문에 가면서 느낀 것은 이순자 할머니의 원룸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한두 사람 거주하기엔 적당한 크기였고 편의 시설은 오히려 빌라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순자 할머니가 사는 빌라보다 노후에 지내기에 더 괜찮은 곳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라에서 딸 가족을 살게 하고 이순자 할머니는 그 원룸으로 이사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집을 팔고 이사를 들어온 딸에게 다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방 2개짜리 빌라에서 딸 식구들과 함께 살다가는 청소만 하다가 한 세월이 다 지나갈 듯 싶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 딸과 상의를 천천히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날도 아침에 딸 부부를 출근시키고 혼자 청소기를 돌리며 저녁에 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분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었습니다. 집 전체를 청소기를 돌렸고 쓰레기를 모아 한꺼번에 버리려고 손주들과 딸 방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딸 방에서 종이가 잔뜩 쌓여 있는 걸 발견했고 버려도 되는 것인지 살펴보다가 웬 등기부등본 여러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할머니는 그걸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죠.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가 아주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전부 이순자 할머니의 빌라와 월세를 받고 있던 원룸들의 등기였습니다. 대체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딸 사위방에 이런 서류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참고 서류를 버릴 수는 없어 이순자 할머니가 챙겨두었고, 그날 저녁 그 서류가 왜 딸 방에 있었는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들 저녁밥을 챙겨주고 이순자 할머니는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왔어요. 동네를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 그 나이엔 충분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한 바퀴 빙 돌고 있는데 빌라 뒤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빌라 단지 뒤쪽에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운동기구와 벤치가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 딸과 사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집에 오지 않고 여기에 있을까 싶었는데 두 사람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 거야. 만에 하나 일이 틀어져서 제주도에 있는 처남이랑 반씩 나누게 되면 나 정말 못 참아. 그럴 리가 없잖아. 미국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애가 무슨 수로 알겠어. 일단 내일 엄마한테 집부터 나한테 달라고 할 거야. 양로원은 언제 말씀드리려고. 그건 바로는 그렇고 일단 집부터 받아내고 난 다음에 말씀드려야지. 당신이 알아본 양로원 거기에 엄마 잠깐 들어가 계시라 하고 그 다음에 원룸들이랑 미용실 건물은 싹 팔아서 정리하면 돼. 어머님이 과연 순순히 양로원에 들어가실까? 일단 잠깐 들어가 계시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지. 어차피 나이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보내지 않아도 금방 가셔야 할 거야.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근데 양로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원룸만 팔아도 돈이 얼만데. 무슨 걱정이야. 그거 세 채만 팔아도 8억이고 미용실 건물까지 팔면 충분하고도 남아. 그래. 그럼 다행이지 뭐. 아무튼 당신 말만 믿고 어머님께 들어온 건데 하루빨리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신 회사에서 밀린 돈도 메꾸고 우리도 편하게 살지. 당신은 내가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말고 이순자 할머니는 정신없이 뒤로 돌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딸과 사위의 말대로라면 갑자기 이순자 할머니와 동거한 것조차 전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뭔가 생각이 난 듯 아까 낮에 챙겨둔 등기부등본을 다시 살펴보았는데 종이 뒷면에 볼펜으로 적은 메모가 있었어요. 거기엔 현재 이순자 할머니가 가진 부동산들의 시세와 매달 들어오는 월세 그리고 자기들이 물려받았을 때의 증여세, 양로원 한 달치 비용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순자 할머니가 방금 들은 이야기가 절대 잘못 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날 당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 일도 없는 척 집에 들어온 딸과 사위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을 먹던 중 딸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집이 자식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이것저것 혜택 받는 것이 많다 하더라고요. 이순자 할머니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고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혜택이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세금 혜택도 있고 연말 정산할 때도 도움이 될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집을 내 명의로 해달라는 말이냐?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내 동생은 어쩌고? 동생은 어떡하냐는 이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딸은 기다렸다는 듯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걔는 나중에 주시면 되잖아요. 원룸에 갖고 계신 거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비 쓰시다가 나중에 걔한테 주시면 되는 거죠. 빌라는 같이 살고 있으니.
미리 자신에게 달라는 딸의 말에 이순자 할머니는 잠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대놓고 티를 내며 거절하거나 어제의 이야기에 대해 아는 척을 했다가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자식들 손에 이끌려 양로원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 사위의 계획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 알겠다. 내 말대로 하자 생각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니 뭐가 그리 급해. 다음 달쯤 하자. 다음 달에 하자는 말에 딸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혹시라도 이순자 할머니가 마음을 바꿀까 싶어 더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집을 주겠다는 말에 딸은 신이 난 듯 보였고 사위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그 웃음이 자식이 아니라 악마처럼 보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결심이 서더라고요. 앞으로는 내 딸이 아니라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딸 가족을 집에서 내쫓을 기회를 보고 있었고 얼마 후에 딸이 주말 이틀 동안 자기 친정에 다녀오겠다 하더라고요. 친정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면 1박 2일은 다녀오곤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일찍 딸은 짐을 잔뜩 챙겨서 사위 손주들과 함께 부산으로 출발했고 그날 오후 이순자 할머니가 미리 예약해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어와 딸 가족과 손주들의 짐을 다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짐은 이삿짐 센터에 보관을 맡겼고 이순자 할머니도 본인의 짐을 챙겨서 비어있는 원룸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반나절 만에 이순자 할머니의 빌라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부동산의 세입자를 구해달라 말했어요. 딸이 친정에 내려간 1박 2일 동안 모든 일은 다 끝나버렸죠.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통장과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딸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뒀던 계좌들이었는데 그 안에는 매달 생활비로 주던 200만 원과 손주들 학원비까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카드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ATM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요. 거기서 뭐하러 그래? 이제 그 돈으로 다른 일 할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할머니 딸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계속 카드를 넣었다 빼었다 반복했고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안내 음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카드가 안 되고 통장도 정지된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제 그 돈으로 다른 일 할 거라니까.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고 며칠 후에 투자금이 들어갈 거다 진짜예요. 그럼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세요? 저희는 생활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용돈은 다 어디 갔어요? 내가 너희들 속셈을 끝까지 모를 줄 알았니? 나 양로원 보내놓고 이 돈도 뺐고 내 재산도 다 뺏어갈 생각이었지. 이순자 할머니의 말에 딸과 사위는 당황하며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양로원을 알아본 건 사실이지만 어머님이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알아보기만 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원룸 등기부등본은 왜 떼어본 거냐? 엄마 그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내가 엄마 재산을 파악하고 있으려고 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라는 게 나를 양로원 보내는 일이잖아.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너희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삿짐 센터 주소 알려줄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찾아가라. 엄마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우리 보고 어딜 가라고. 이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대구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도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우리 지금 갈 곳이 없어서 호텔 잡았어요. 어떻게 우리를 하루아침에 쫓아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지훈이랑 은정이도 울다가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참 안 된 일이네. 하지만 내 탓은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 엄마.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니까 걱정되어서 양로원을 알아본 건데. 제 뜻을 이렇게 몰라주시면 어떡해요.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어. 너도 어른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살아라. 내 앞으로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을 거야. 이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딸은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전화를 하다가 이순자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아예 원룸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딸은 사위와 이혼한다는 문자를 보내며 이순자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엄마, 나 이혼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딸에 대해 생각을 그만하기로 했고 다시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룸에 비해 주변 편의 시설도 많고 1층 카페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며 지금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딸은 얼마 후로 이혼했다 하고 아직도 이순자 할머니를 원망하며 작은 고시원에 혼자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